2025년 10월에요. 단 1년 만에 주가가 약 70배, 그러니까 6,850%라는 정말 비현실적인 수치로 폭등하면서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 기업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70배라니 정말 광풍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뜨거웠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주가는 정확히 반토막이 났고 오늘 날짜인 2026년 1월 8일 기준으로 보면 주당 26달러 선에서 아주 힘겹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질문이죠. 이 50% 폭락, 이건 엄청난 박앤세일 기회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하는 위험 신호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리게티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등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안에도 살인 냉혹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죠. 좋습니다. 그럼 이 롤러코스터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리게티,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끼실 테니까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네요. 양자 컴퓨터를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기존 컴퓨터가 껐다 켰다 하는 전등 스위치라면 네. 양자 컴퓨터는 밝기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조광기, 디머와 같습니다. 아, 밝기 조절기요. 네, 0 또는 1이 아니라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쓰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특정 문제에서는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걸려 풀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아, 그래서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같은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럼 리게티는 이 양자 컴퓨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리게티의 기술적 심장은 초전도 루크에 있습니다. 초전도루프요. 네, 아주 작은 전기 회로를 만들어서 전자를 가속시키고 이걸로 양자 상태, 즉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이죠. IBM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도 사용하는 현재로서는 꽤나 주류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그럼 기술 자체는 검증된 방식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치명적인 조건이요? 네, 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야 합니다. 극저온이요? 네, 우주 공간보다도 훨씬 차가운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거죠. 잠시만요. 우주보다 차갑게 유지해야 한다고요? 와,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전기료와 유지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리게티의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 구조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 이 극저온 냉각이라는 기술적 선택이 곧 막대한 운영 비용이라는 꼬리표로 따라붙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이 엄청난 비용 구조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경쟁사와의 비교해서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을 쓴다는 점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나요? 리게티는 풀스택 전략을 내세웁니다. 쉽게 말해 양자 컴퓨터의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만든다는 거죠. 아, 전부 다요? 네, 양자 컴퓨터의 두뇌인 칩, QPU부터 그 칩을 제어하는 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심지어 기존 컴퓨터와 연결하는 도구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샵처럼 제공합니다. 심지어 그 핵심 칩도 직접 생산한다면서요. 보통 반도체 회사들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는 팹리스 모델을 많이 택하지 않나요? 아주 주요한 지적이십니다. 리게티는 캘리포니아의 펩-1이라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해요. 기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야심찬 결정이지만 이 역시 공장을 짓고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선택이죠.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리게티는 기술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돈 들어갈 구멍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1년 만에 70배나 오를 수 있었을까요? 시장은 대체 이 회사의 무엇을 보고 그토록 열광했던 걸까요? 투자자들을 홀렸던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리게티가 제시한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한 아주 야심찬 기술 로드맵이었습니다. 기술 로드맵이요? 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숫자로 딱 보여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당시 리게티의 최신 시스템이 84큐비트 성능을 가진 안카3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획이 아주 공격적입니다. 2026년 초, 바로 지금이죠. 이때 100큐비트 이상 시스템을 내놓고 2026년 말에는 150큐비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7년 말까지는 무려 1000큐비트 이상의 시스템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00큐비트요? 불과 2년 안에 현재 성능을 1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장밋빛 매출 전망이 뒤따랐죠. 2020년 매출은 169% 급증하고 2027년에는 거기서 또 124%가 폭증할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와, 미래에 벌어들일 엄청난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주가에 한꺼번에 반영시키면서 그 경이로운 상승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계획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주가 반토막이었습니다. 그 완벽해 보였던 장밋빛 전망에 대체 어떤 균열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현재의 실적이 그 미래의 약속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을 정점으로 매출이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거든요. 2023년에는 8% 감소, 2024년에는 10% 감소, 그리고 작년인 2025년에는 무려 30%나 급감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앞으로 매출이 169% 폭증할 거라고 약속하는 회사가 현실에서는 매출이 30%씩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고요?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순적이죠. 회사 측은 미국 국립 양자 이니셔티브 NQAI와의 대형 계약이 만료된 점 등을 이유로 들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하락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진짜 문제는 재무제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회사의 연간 순손실 규모를 보면요. 2022년에 7,200만 달러였던 것이 2024년에는 2억 10만 달러로 거의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2025년 예상 손실은 2억 1,500만 달러에 달하고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손실은 3배로 늘어난다.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비용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극저온 냉각에 들어가는 엄청난 에너지 비용과 자체 칩 생산을 위한 막대한 연구개발비 및 설비 유지비가 매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매출이 줄고 있다면 혹시 리게티 혼자만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다른 선주들은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나요? 이제 이야기의 판이 훨씬 더 커집니다. 당연히 리게티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선 IBM과 구글이라는 IT 공룡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IBM과 구글. 심지어 이 두 회사도 리게티와 비슷한 초전도 루프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자본력과 기술력의 정면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뼈와 살이 분리될 것 같은 싸움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이온큐라는 회사입니다. 아이온큐요? 이 회사는 이온트랩이라는 리게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까 우리가 리게티의 약점이라고 지적했던 극저온 냉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극저온 냉각이 필요 없다면 그럼 훨씬 적은 비용과 작은 크기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아이온큐의 기술이 시장의 주류가 된다면 리게티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자체가 구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경쟁 환경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IBM처럼 더 큰 상대도 있고 아이온큐처럼 아예 다른 규칙으로 싸우려는 상대도 있군요. 그렇다면 다시 리게티의 그 야심찬 로드맵으로 돌아가 보죠. 그 1000큐비트 계획, 이 무시무시한 경쟁자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첫째, 리게티는 이미 자신들이 내건 첫 번째 약속부터 어겼습니다. 원래 1000큐비트 시스템은 2025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슬그머니 2026년 초로 연기됐죠. 작은 지연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기술 기업에게 약속 이행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다는 거군요.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경쟁사 IBM의 행보를 한번 보시죠.
IBM은 이미 2023년에 1121큐비트짜리 콘도르라는 칩을 발표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게트가 2027년 말이 되어서야 달성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열광시켰던 그 꿈의 1000큐비트 목표를 IBM은 4년 전인 2023년에 이미 달성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투자자들을 흥분시켰던 리게티의 그 미래 기술 로드맵이 사실은 경쟁사가 4년 전에 이미 이뤄낸 과거의 기술이었다는 말이군요. 네. 이건 계획이 몇 년 뒤처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시간대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리게티의 미래에 베팅했는데 알고 보니 그 미래가 이미 누군가에겐 과거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리게티의 야심찬 로드맵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이 아니라 뒤처진 현실을 따라잡기 위한 필사적인 계획으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모든 걸 다시 보게 만드는 사실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봅시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주가가 반토막 난 것도 이해가 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싸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입니다. 주가가 최고점 대비 5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게티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원?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2년 후인 2027년에 회사가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장밋빛 매출의 18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82배요? 아무리 성장주라고 해도 보통 수십 배 정도인데 182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네요. 비유하자면 2년 뒤에 연매출 1억 원을 올릴지도 모르는 가게를 오늘 182억 원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주가가 최고점이던 작년 10월에는 그 수치가 2,408배에 달했습니다. 2,400배요? 네, 이건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이 무의미한 사실상 밈 주식에 가까운 광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90%가 더 하락해도 여전히 비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잠시만요. 손실이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회사는 대체 어떻게 계속 운영되는 거죠? 돈이 어디선가 계속 들어와야 할 텐데요? 혹시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가요? 그건 기존 주주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주주가치 희석의 문제입니다. 아, 지난 3년간 리게티는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유상증자와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등으로 전체 발행 주식수가 무려 160%나 늘어났습니다. 160%요? 그럼 제가 만약 3년 전에 이 회사 주식 100주를 샀다면 가만히 있었는데도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제 지분 가치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는 의미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존을 위해 이런 식의 자금 조달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기존 주주들의 파이가 앞으로도 계속 작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리게티가 직면할 리스크는 아주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첫째,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 둘째, 이미 뒤처진 기술력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실행의 위험. 셋째, IBM과 IonQ 같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경쟁자들의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떠받치기 위해 계속되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그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이 네 가지 거대한 위험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혁신적인 꿈을 향한 거대한 야망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냉혹한 현실의 장벽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네요. 흔히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울이 위험 쪽으로 아주 심하게 기울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 리게티의 사례는 미래 기술에 투자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양자 컴퓨팅처럼 세상을 바꿀 혁명적 기술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선구자적 기업과 단지 경쟁자들에게 본질적으로 압도당한 낙오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담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야망인지 아니면 지속 불가능한 약속인지 그 경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리게티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다른 제2의 리게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던져봐야 할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의 목록을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